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시TV 묘흐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제도 10주차 01강 창호도와 계획도 보는 법 1편입니다. How to see window plan drawing입니다. 그리고 2편 02강에서는 평면 계획 해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고요. 우측 위에 보이는 영상물은 금일 10주차 01강 창호도와 계획도 보는 법 1편 요약편을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지난주 09주차 01강 단면도, 인면도, 마감표 보는 법 1편에서 퀴즈 문제 복습 후 본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복습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퀴즈방 09주차 01강 단면도, 인면도, 마감표 보는 법 1편 퀴즈 OX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층 SL은 2층 스트럭처 구조 그리고 레벨이라는 뜻이고, 스트럭처 레벨 청고란 1층 슬라브 바닥 콘크리트에서 2층 슬라브 바닥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천정고 반자 높이는 바닥 마감선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정답은 O. 두 번째, 인면도에서는 창, 문, 외벽 마감 재료가 나타나 있는데 건물이 보이는 그대로를 도면에 표기해둔, 그려둔 것이 정답은 O. 세 번째, 실내 재료 마감표는 부위별 바닥, 부위별로 바닥, 걸레바지, 벽, 천장의 마감 재료를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다 볼 수 있도록 표기해둔. 정답은 O. 쉽고 빠른 건축 이야기 3분 건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자, 이러한 2층 구조물이 있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기둥이고,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부재가 큰 보라고 했었죠. 그리고 화면상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하는 부재를 작은 보라고 하고요. 그러면 단면을 잘라봤을 때 보 배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큰 보와 작은 보의 배근 형태는 이런 식입니다. 보기 편하게 슬라브 배근을 끄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상부 하부의 부재 방향으로 배근된 주근과 주근을 둘러싼 늑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근은 상부근, 하부근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간에 따라 철근 개수가 달라집니다. 늑근은 주근을 구속시키고 구간에 따라 늑근의 간격이 달라집니다. 배근의 개수와 위치는 부재에 걸리는 힘과 관련이 많습니다. 추후에 따라 설명하겠지만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에 강하고 철근은 당기는 힘에 강합니다. 그렇다면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는 철근이 많아야겠죠? 화면처럼 보가 하중을 받으면 아래로 휘게 됩니다. 하지만 기둥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단부는 위로 휘고 중앙부는 아래로 휘게 됩니다. 해당 위치에 인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인장력에 강한 철근을 이 위치에 배근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부 주근이 들어가고 인장력이 생기는 부분에는 추가적으로 배근이 들어갑니다. 굳이 철근을 구부리지 않고 시공성을 위해서 이렇게 배근할 수도 있겠죠. 보에는 휘는 힘도 있지만 끊기려는 힘도 존재합니다. 특히 기둥 부근에는 전장력이 많이 걸려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힘에 저항하기 위해 늑근을 더 많이 배근합니다. 보 배근도를 보시면 양쪽 단부에는 상부근이 많고 중앙부에는 하부근이 더 많은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하나만 있는 보도 있지만 연속된 보도 있겠죠. 이 부분을 외단부, 이 부분을 내단부라고 합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외단부, 이 부분이 내단부가 되죠.
그래서 외단부, 내단부에 따라 배근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보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 제도 본론, 창호도와 계획도 보는 법 1편 여러분들과 영상물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 영상물은 유튜브 설레의 건축 이야기의 강의 영상으로 설계 도면 보는 법에 대한 18분짜리 영상물을 제작해 주신 노고를 높이 거양하며 제도 입문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설레의 건축 이야기 창호도와 계획도 보는 법 아주 쉽게 풀이된 1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자, 이때까지 기호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그리고 오늘은 창호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창호가 뭔지 알아? 창문 말하는 그치, 거 아니에요? 창문. 창호는 창하고 아. 문이야. 네. 그래서 창. 창호도란 얘기는 창에 대한 도면, 문에 대한 도면. 자, 그래서 창호도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돼. 하나가 창호 부호도와 네. 창호도 두 가지를 네. 보는 거야. 자, 먼저 창호 부호도 먼저 보자. 자, 이게 창호 부호도야. 어때? 평면도 같은데요? 평면도 맞아. 아, 그래요? 평면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원래 설명이 많이 붙어 있던 것들이 싹 다 없어지고 저기 이제 동그라미에 기호가 들어 있지, 그지? 네. 자, 그 기호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창이고 아, 여기 파란색이 문이야.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PWW1이라 대한 창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 이제 창호도를 보면 되는 거야. 창호 부호도는 이 창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게 창호 부호도. 아. 이 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창호도. 그렇지. 자, 이게 창호도. 네. 아까 봤던 PWW1은 요거야. 네. 자, 이걸 좀 키워서 보자. 자, 요게 PWW1이거든. 네. 자, 우선 여기 SL이라고 돼 있지. 네. SL이 뭐지? 슬라브. 그렇지. 콘크리트 슬라브야. 자,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150 위에 창이 있는 거야. 그지? 아, 네. 슬라브 기준으로 150. 150 위에 있는데, 자, 여기 폭은 2700. 그렇지. 높이는 2250.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창을 넘어가려면은 15cm 턱이 있는 거야. 네. 턱 두고 올린다는 거네요. 그지? 좀 이상하지 않아? 자, 요 창을 보면은, 자, 콘크리트 위에 150의 창이 있지, 그지? 네. 근데 오른쪽 안쪽 봐. 건물 안쪽에 뭐가 있어? 마감이 있잖아. 네. 여기에서 150은 콘크리트에서 150 위에 창이 있는 거고, 네. 내부에서 봤을 때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마감이 120 있었지, 그지? 소음 완충제를 깔고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치고 시멘트 몰타를 하는 게 120. 네. 그래서 실제 창은 안쪽에서 보면은 밑에서 바닥에서 아. 3cm만 살짝 있는 거야. 아, 그쵸. 지난 시간에 바닥이 120이었나? 그렇지. 바닥의 높이가 그랬어요. 120. 자, 그런데 여기에 창의 높이가 얼마야? 2250. 층고가 2250이었던 것 그렇지. 같은데. 안의 높이도 2250, 밖에 창의 높이도 2550. 그런데 창이 3cm 위에 떠 있어. 네. 자, 그럼 이 위에는 창이 반작 천정보다 3cm 위에 있다는 거야. 아, 조금 뚫려 있는 거네요. 조금 위에 있는 거지. 천정선보다 3cm 정도 살짝 위에. 이제 이해가 됐어? 네. 자, 이제 창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자. 이 창의 부호는 PWW1이고 네. 이 건물 전체에 4개가 있어. 요런 창이. 아, 네네. 그리고 프레임 틀은 네. 틀은 245mm PL 발코니 이중창 프레임에 네. 색상은 내부는 지정 목무늬, 네. 외부는 외부 전용 랩핑 지정색. 복잡하지, 그지? 네. 자, 조금씩 풀어보자. 자, 245mm라고 하는 게 뭘 말할까?
글쎄요. 틀? 그러니까 틀의 폭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때까지 T120, T10 하는 게 두께였잖아. 그지? 네. 창에서는 여기 앞에 나오는 245mm라는 거는 창 틀의 폭이야. 얼마나 넓으냐. 자, 그리고 PL은 글쎄요. P 뭐예요? 플라스틱. 또 단순한데. 그지? 너무 단순하지. 네. 자, 그러면 폭이 245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발코니에 사용하는 이중창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네. 색상은 내부는 지정 목무늬. 네. 자, 여기서 지정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네. 설계할 때 여기에 내부 창의 색을 결정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야. 이거는 공사할 때 지정을 하겠다. 아, 실제로 들어갈 때. 네. 그렇지. 실제로 샘플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때 내가 지정을 하겠다. 전 지정이란 나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자, 목무늬는 당연히 나무 무늬. 그렇지. 아, 외부는 외부 전용 랩핑 갈로치고 지정색으로 돼 있으니 이것도 나중에 하는데 여기 보면 외부 전용 랩핑이라고 돼 있지. 네. 자, 안에 지정 목무늬가 있고 외부에 전용 랩핑이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 그러게요. 그냥 하나로 퉁치면 될 텐데. 그렇지. 자, 예전에 플라스틱 창들은 다 흰색이었어. 네. 흰색이었는데 이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아, 네. 목무늬 시트지를 붙였거든. 네. 근데 이것을 창호의 바깥쪽은 외부에 노출이 돼 있잖아. 네. 햇빛도 보고 비도 오고 이렇게 되니까 탈색이 되고 벗겨지는 거야. 아, 그쵸. 그거 안 예쁘죠, 그럼. 또. 그렇지. 그래서 외부 전용 랩핑은 그런 거에 강한 불소수지야. ASA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걸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를 해놓는 거야. 근데 색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다. 자, 그리고 유리는 네. 내측 T22 로이 복층 유리 갈로치고 OCL 더하기 12A 더하기 5L이 외측은 T22 칼라 복층 유리 갈로치고 OCL 더하기 12A 더하기 5 그린 갈로 닫고. 네. 자, 알아들을 수 있는 건 그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요걸 이제 조금 자세하게 보자. 자, 왼쪽에 있는 게 단창이야. 창이 하나 있는 거. 네. 우측에 있는 게 이중창. 네. 창이 두 개 있는 거. 네. 자, 그래서 단창은 유리가 하나가 들어가. 하나. 네. 이중창이니까 당연히 유리가 두 개. 두 개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유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볼 건데, 자, 왼쪽에 있는 거 있지. 네. 유리 한 장 있는 것을 판유리라고 해. 그냥 한 장 딸랑. 딸랑 있는 거 판유리. 네. 두 장 있는 것을 복중유리. 복층유리. 네. 층이 두 개. 아, 네네. 그리고 삼중유리는 유리가 삼중 세 장이 세 장. 있다. 삼중유리. 그치? 간단하지? 네. 용어는 간단해. 자, 그런데 건물에 왜 유리를 사용하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빛 받고 살라고? 그렇지. 맞아요. 햇볕을 받고 살려고 유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햇볕을 받으면서도 환기를 시키고 싶어. 네. 그래서 유리창을 만든 거야. 환기시킬 필요가 없으면은 유리는 고정을 해놓으면 되잖아. 네. 근데 창을 열려고 환기를 시키려고 하면 창이 있어야 되니까 유리창이 만들어진 거야. 그쵸. 그냥 유리만 딸랑 오는 건 창을 그렇지. 하는 거 역할까지 두 개를 하는 거야. 유리창이라고 하는 건 햇볕도 받고 환기도 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유리창인데, 자, 유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조금 생겼어. 그래요? 여름에는 햇볕이 쨍 들어오고 아, 겨울에는 냉기가 들어와. 그렇죠. 너무 하기에는. 그래서 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유리의 단열 성능을 좀 좋게 만들 필요가 생겼어. 그래서 나온 게 복층 유리하고 삼중 유리인 거야. 아, 그냥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더 낫게. 훨씬 낫지. 아, 자, 그러면 복층 유리를 조금 보도록 하자. 복층 유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은 유리 두 장 사이에 네. 건조한 공기층을 넣고 네. 이걸 위아래 털로 꽉 잡은 거야. 네. 그럼 안에가 비어 있는 거네요. 비어 있는 거 아니야. 공기가 들어 있는데 건조한 공기야. 네. 그리고 이 공기가 외부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지 못하도록 위아래 털로 꽉 잡고 있는 거지. 밀폐가 돼 있는 거야. 네. 가끔 가다 보면은 유리창 안쪽이 뿌옇게 돼 있지. 네. 뿌옇게 돼 있는 건 이 틀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그런 건 교체를 해야 돼. 오래돼서 그렇구나. 자, 아까 내가 유리의 규격을 얘기할 때 조금 힘들었지, 그지? 네. 근데 간단해. 자, 첫 번째. 네.
유리의 두께와 종류 더하기 네. 공기층의 두께와 종류 더하기 유리의 두께와 종류 이렇게 만들어져. 아까 아, 규격은 유리, 공기, 유리. 그렇지. 그래서 OCl은 네. CL은 무엇의 약자일까? 글쎄요. 제가 아는 CL은 가수밖에 없는데. 클리어. 깨끗한. 네. 5mm짜리 투명한 네. 유리에다가 공기층은 네. 12는 공기층의 두께야. 12mm A는 설마 에어? 그렇지. 네. 만약에 여기 공기 대신에 네. 아르곤이란 걸 넣으면은 네. 저기에다가 12AR이라고 써. 아르곤의 약자. 네. 네. 더하기 OLE. Le는 뭐죠? L 로이. 로이 유리가 뭐냐 하면은 유리 한쪽 면에다가 은으로 코팅을 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단열 성능이 훨씬 더 좋아져. 아, 그래요? 신기하다. 그래서 요게 전체 두께가 얼마지? 5, 12, 5니까 총 아. 22. 그래서 그래서 T22에 이 유리가 로이 유리가 사용됐기 때문에 아. 로이 유리인데 이게 두 장이니까 네. 로이 복층 유리. 아, 오케이. 이제 이해가 돼? 네. 간단하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하나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 더 연습해보자. OCl 플러스 12A 플러스 O 그린. 해봐 한번. 5mm짜리 깨끗한 유리에 12 이 두께로 그 공기를 넣고 그리고 또 5mm짜리 초록 색깔 유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그럼 똑같이 일단 T22 하고 초록 복층 유리? 자, 요거는 T22 칼라 복층 유리라고. 아, 그냥 단순히 색깔이 들어갔다. 그렇지. 색깔이 들어갔다. 간단하지, 그지? 네. 자, 복습을 한번 해보자. 자, PWW1은 폭 245mm 플라스틱 발코니 이중창 프레임에 네. 안쪽에 내부 지정 목무늬 외부에다가 전용 랩핑을 세워. 네. 그리고 이 창은 바닥에서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15cm 위에 있지만 네. 마감에서는 3cm 위에 있고 네. 창의 높이는 2250이야. 네. 그지? 자, 이 창을 열 때는 어떻게 열어? 이렇게 그렇지. 열겠죠? 그렇지. 네. 화살표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네. 요렇게 여는 거야. 간단하지? 네. 여는 방법까지 표시해놨어. 그지? 아, 네네네. 자, 그리고 유리는 내측 T22mm 로이 복층 유리의 외측은 T22mm 칼라 복층 유리. 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 그럼 눈에 확 들어올 거야. 자, 이중 유리, 이중창 네. 폭이 245mm의 아, 네. 플라스틱 이중창이고 네. 안쪽은 무늬목 랩핑을 했고 네. 바깥쪽은 외부 전용 랩핑을 하고 네. 안쪽 유리는 T22 로이 복층 유리. 네. 바깥쪽은 T22 칼라 복층 칼라 유리. 아, 좀 색깔. 네, 그러네요. 네. 그지? 요렇게 보니까 이제 쉽게 이해가 가지. 네. 그지? 도면을 이제 가지고 이제 상상을 좀 할 필요는 있어. 자, 이제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요? 자, 여기 PWW1이라고 돼 있는데, 네. 자, PWW1은 P는 네. 플라스틱이야. 네. W는 윈도우. 네. 그지? 그럼 설마 WW가 두 개면 윈도우 이중이라는 거예요? 맞아? 창문 두 개. 창문 두 개. 네. 아, 야근은 건축사 분들마다 조금씩 달리 쓰기도 해. 아, 그래요? 근데 간단해. 세상 간단한데. 자, 그럼 여기 있는 PD는 뭘까? 플라스틱. 도어. P는 플라스틱, D는 도어. 플라스틱은 자, 여기 있는 PW는 그냥 똑같이 플라스틱 윈도우. 이거는 단중창 같은 단창. 그치. 플라스틱, 윈도우. 윈도우, 네. 그냥 단창. 네. 자, 그러면 여기는 AW는 그러게요. AW는 뭐지? A. 알미늄. 네. 자, A는 알미늄, W는 윈도우. 그래서 알미늄 창이야.
네. 자, 그러면 SD는? 일단 D는 도어인 것 같고 S는 뭐지? S는 스틸, 아 스틸. D는 도어. 그래서 스틸도 즉 철문. 철문. 진짜 간단한데? 간단하지? 네. 자, 조금 어려운 거야.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거. 여기 현관문 있지? 네. 여기 FSD거든? FSD. 일단 S는 스틸 도어인가요? 그렇지? 근데 F는 뭐지? F. 파이어. 불. 불. S, 스틸, D, 도. 도. 그래서 방화문. 아. 불 안 그렇지. 되게. 알고 보니 엄청 그렇지. 간단하네요. 엄청 간단하지.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창고도 보는 건 다 끝났어. 아, 그래요? 간단한데요? 이제 건축 설계 도면 보는 거는 이제 다 끝났고, 조금 더 붙여서 내가 계획도에서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해줄게. 네. 어려운 건 없어, 여기도. 네. 자, 계획도에는 종류가 주차 계획도, 우호수 계획도, 적용 계획도, 보차도, 전원 계획도, 포장 계획도, 건축물 범죄 예방 계획도, 방수 계획도, 단열 계획도 등등등등 있어. 어려운 게 아니라면서요. 어렵죠. 계획도만큼 쉬운 게 없어. 자, 하나씩 보여줄게. 자, 이게 주차 계획도야. 주차 계획도는 여기에 보면 이 주차를 대수를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고, 여기 보면 차가 들어오고 나오는 입출입. 네. 그래서 차를 어디에다 대고, 네. 그리고 여기에 카스토퍼를 어디에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표지판을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데, 그 주차 표지판, 무술 주차장 표지판 이렇게 생겼다. 아 표지판도 해야 되는 거야? 정해놓는 거야? 다 정해져 있어. 규격이 다 정해져 있고. 신기한데. 자, 이제 우호수 계획도. 이게 뭐냐 하면은 내 땅에 내 건물에 들어오는 빗물을 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 빗물 처리라고 되는구나. 그리고 오수, 화장실에 쓴 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계획도야.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비우수 매놀 상세도라고 돼 있지. 요런 매놀을 여기에 설치를 하고. 저런 매너를 이렇게 그렇지. 설치한다는 거예요? 6개를 설치를 하는데 네. 매놀에서 받은 물은 이쪽 끈은 이쪽으로 빠져. 아. 해서 시오수관의 연결이라고 돼 있지. 그지? 네. 그래서 3개의 매놀에서 온 물들이 따라서 시오수관으로 들어오고, 이쪽에서 온 물은 같이 해서 합쳐져서 시오수관으로 들어와. 그지? 간단하지? 네. 건물에서 쓴 화장실의 오수는 건물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요 매놀, 아. 오수 매놀에서 네. 요걸 타고 들어가서 오수관에 연결. 네. 간단하지? 네. 어려운 거 없어. 자, 우호수 계획도 끝. 자, 이제 적용 계획도야. 그럼 어떻게 연결된지만 그냥 응, 알면 돼. 되는 거네요. 그렇지. 자, 그럼 여기 보면 적용 면적표. 자, 예전에 조경을 할 때 대지 면적 얼마 이상은 적용을 해야 된다고 했지? 200? 그렇지. 기억하고 있어. 대지 면적이 200이면 200 이상이면 적용을 해야 돼.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법정 적용 면적 및 계획 수량을 써놨어. 네. 그리고 여기에 식재 계획표가 있어. 아. 나무를 뭘 심을지. 그렇지. 나무의 종류, 규격, 개수까지 대박.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 아 그런 것도 다 그냥 내가 심고 싶은 안 나무 돼. 심는 게 아니고. 안 돼. 아. 면적만 확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그 적용 면적에 어떤 나무를 아. 얼마의 높이짜리, 얼마의 폭짜리를 몇 개를 심어야 된다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건축을 할 때의 조경은 일반적인 조경, 그냥 단독주택에 심는 그런 조경이 아니고, 이거는 허가를 위한 조경이야. 그럼 나무도 막 둘레 채가지고 이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그렇지. 거 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건설사들이 가지고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자, 그래서 이 건물의 요 위치에다가 조경을 쭉 그림돼 있지, 그치? 네. 어떤 나무, 어떤 나무, 어떤 나무. 귀엽. 나무 이렇게 표시하는 게 귀여워요. 그렇지. 이렇게 조경을 한다. 이게 조경 계획도. 자, 이제 포장 경계 처리 계획. 이건 뭐냐 하면은 바닥에다가 네. 마감재를 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건물 바닥에다가. 자, 요거는 포장 단면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다라고 해서, 저기 보면 주차 있는 데하고 이렇게 뭐
오는 네, 표시를 돼 그치, 있어요. 조기에다가 포장을 합니다라는 아. 계획도야. 이면에 저만큼 이렇게 한다. 그렇지. 저 방법으로 아, 이면에 포장을 한다. 아. 간단하지. 네. 자, 이제 방수 계획도. 네. 방수가 뭔지 알아? 물 안 스며들게 그렇지. 방수를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방수를 해야지. 자, 이게 1층을 보면은 1층에서 물을 사용하는 곳이 어디야? 그때 1층 음식점인가 뭔가 아닌데 1층에서 대부분 주방. 주방도 물을 사용하게 돼. 네. 근데 대부분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지. 아, 네. 그렇지? 자, 여기 화장실에 점선으로 사선으로 표시된 곳이 방수를 해야 되는 곳. 네. 2층은 201호의 발코니. 물 쓰잖아, 그지? 세탁기에서 그렇죠. 물이 나가고, 그지? 화분에 물 주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다 방수를 해야 돼. 그리고 화장실도 화장실. 당연히 해야 될 거고, 202호의 화장실, 그리고 발코니도 해야 될 거고. 주로 타일이 설치가 되는 곳은 다 방수를 해. 네, 간단하게 그리고 지붕. 그쵸. 또 물 주면 안 그렇지. 되니까. 그래, 크게 방수는 각 층의 화장실, 발코니, 그리고 음. 옥상, 지붕 이렇게 방수를 하게 돼. 자, 이제 내단열 설치 계획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자, 단면도에서 봤을 때, 단면도 상세도 봤을 때 우리가 외부에다 타들재가 들어간 거 기억해? 네, 벽. 그렇지. 바깥쪽에 벽돌을 쌓고 벽돌, 0.5B 0.5B. 지장 벽돌을 그리고 쌓고 콘크리트하고 발수제를 발수 하고 네. T120짜리 단열재를 넣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콘크리트 있고 치고, 또 안에 단열재 하나 더 넣고. 넣고 서코보드 치고 그래서 고- 벽 지어주고. 그렇지. 거기 안에 들어간 단열재 네. 그게 내단열이라고 해. 골조의 바깥쪽에 있는 걸 외단열, 안쪽에 있는 걸 내단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내단열을 그러면 도대체 어디 위치하는지를 알려주는 도면인 거야. 외단열은 건물 외부에 그냥 삥 둘러서 다 하면 되는데 네. 내단열은 어디서 할지를 모르잖아. 네. 안 보이니까. 그렇지. 네.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따로 이렇게 내단열 설치 계획도라고 만들어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되는 건 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네. 요게 내단열을 설치할 장소야. 아. 어디에 돼 있어? 건물의 외벽하고 닿는면은 내부에 단열재를 다 하는데 네. 저기 201호의 발코니 거긴 안 돼. 안쪽에 네, 네. 그지? 그리고 화장실 안쪽에 계단실 안쪽에 발코니 안쪽에 그러면 실제 그냥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 안쪽을 빙 둘러가지고 단열을 해놓는 거야. 주택은 내단열 하는 게 많이 좋아. 그래. 그치. 외단열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부에다가 단열재 한 2에서 3cm 정도 되는 단열재를 한 번 더 붙이는 게 결로 단열 훨씬 효과가 좋아. 난방비가 덜 들겠네. 난방비도 훨씬 더 들어. 나중에 건물을 지어놓고 결로가 생기거나 단열이 안 돼서 벽에서 막 물이 줄줄 흐른다. 네. 자, 그러면은 그거 다 뜯고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그렇네요. 근데 처음에 할 때 내단열 공사를 하면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질 않아. 아예 처음부터 하면. 아예 처음부터 내단열 공사를 하는 걸 권해. 자, 이제 건축 설계도면 끝났어. 이거요? 끝났어. 이제 끝. 아, 그래요? 진짜로? 진짜 끝났어. 자, 이제 설계도면 보는 거 어렵진 않았지. 하나씩 뜯어서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 네. 상상력, 줄자, 진짜. 그리고 간단한 규칙들 몇 가지만 알면 건축 설계도면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처음 딱 보면은 너무 난해한 글자,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거야. 자, 이제 다음부터 설계도면 볼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고. 네, 퀴즈방 10주차 01강 하이라이트입니다. 디자인 제도, 창호도, 계획도 보는 법 1편. 자, 퀴즈 OX 문제 1번입니다. PW는 플라스틱 윈도의 준말이며 SW는 스틸 윈도의 준말, SD는 스틸 도어의 준말 스틸문, AW는 알루미늄 윈도 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창.
W가 두 개 있군요. 플라스틱 윈도우 이중창을 뜻하는 것이다. 예, 정답은 O. 예, 두 번째. 그림 1 PWW-1은 플라스틱 창문 이중창을 말하는 것으로 위에서 말했죠. 245mm PL은 문틀의 폭이 245mm이고 플라스틱 이중창 문틀을 말하는 것이며, 유리 OCl 플러스 12A 플러스 OL의 뜻은 22mm 로이 유리 복층 유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5mm CL은 클리어 유리, 5mm 클리어 투명 유리, 12mm는 에어홀 공기층을 말하는 것이고 5mm입니다. 세 번째, 계획도에서는 조경계획도, 경계계획도, 방수계획도, 내단열 설치계획도 등 그림 2는 내단열을 표기한 것인데 건물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예, 내단열은 건물의 내부에 단열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예, 수고했고요.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댓글, 출석, 인사말과 강의 종료, 댓글, 퀴즈 풀이를 꼭 남기시고 학번 남기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1강 수고 많았고 2강에